역사를 조금만 더 네. 에어컨의 역사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주 거슬러 좀 가다 보면은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도 벽 뒤에다가 수도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이제 흘러가면은 안이 좀 시원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했다 하고요. 그리고 1758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를 했냐면 에테르를 그 순 온도계에다가 감싸가지고 이 에테르가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서 달아난 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테르도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한데요. 체온보다도 끓는 점이 더 낮은 게 있어요. 한 34.5도씨거든요. 그래서 에테르를 탁 떨어뜨려 놓으면 눈앞에서 바로 증발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데 이게 독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820년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액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액화와 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액화시킨 암모니아가 기하가 될 때 또 역시나 흡입을 하게 되니까 같은 원리로 이제 이용을 했는데 암모니아 냄새 맡아보셨어요? 네, 미치잖아요. 네, 저기 혹시 편집당할 수도 있겠지만 똥풀인내 곱하기 100만 배라고 제가 늘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고 눈과 호흡기를 심하게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제 1902년에 말씀하신 그 캐리어 박사, 그 코넬대 윌리스 캐리어 교수가 이제 이 에어컨을 처음 개발했을 때도 이 암모니아 냉각 시스템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다른 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프로판 가스도 이용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레온, 이게 염화불화탄소거든요. CFC, 요거를 이제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이제 처음에는 얘가 그 불도 붙지 않고 너무 안정되고 좋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오존층을 또 파괴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너무 안정된 물질이라서 오히려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대로 분해되지 않고 올라가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럼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HCFC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오존층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건 아니고 덜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냉매도 더 많이 또 이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 인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 그 덥고 좀 그 힘든 곳이 일단 인도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가 막 이렇게 다 막 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차도로 이제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되고, 네, 조금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도 거의 13억 정도 지금 인구를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구가 다 에어컨을 틀면은 지구가 멸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네, 저희가 앞서서 그 에어컨 안전하게 에어컨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뭔가 사실 우리가 에어컨을 그냥 정말 틀고 끄기만 하지 뭔가를 건드리진 않는 전자제품이잖아요. 어떻게 조금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끌 때 얘기했는데요. 킬 때도 꼭 반드시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보통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키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소중한 호흡기를 그 건강을 가장 해치는 습관입니다. 네, 일단 이제 켤 때 안에 내부에서 그러니까 끈 동안에 그럼 습기가 그래도 남아서 아무리 송풍으로 말리고 습기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 동안에 세균 곰팡이가 또 증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곰팡이 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켠 순간에 쫙 나와요. 날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창문을 연 상태로 에어컨을 먼저 켜고요. 한 3분 정도 환기한 다음에 창문 닫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사무관님께서 그러니까 켜놓고 어쨌든 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에어컨을 켤 때 보통 이제 창문을 닫고 키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먼저 에어컨을 켜고 그럴게요. 아니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에어컨을 틀죠. 그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창문을 열은 상태로 에어컨을 켜가지고 적어도 3분은 환기를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 바로 쏟아져 나온 곰팡이 포자나 이런 게 좀 빠져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더운 공기를 좀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돈과 건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한 3분 정도 환기하시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한 다음에 창문을 닫고 하시고요. 아까 사무관님께서도 중간중간 환기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3시간 정도 만에는 반드시 이제 왜 그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깝죠. 근데 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호흡기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이제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더구나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심해지면 잘못하면 호흡기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폐암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암은 그래도 진통제로 나중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데 폐암은 정말 폐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를 진짜 잘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거 하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제 화재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가열되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보통 처음 설치할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이사해서 재설치할 때 네. 그때 뭐 이제 전선을 또 연결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합선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화된 선풍기 제발 이제 그냥 너무 아껴야 된다고 고집하시지 마시고 좀 교체를 꼭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열되면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에어컨 선풍기 사고가 1,737건, 10명 사망, 83명 부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효율가에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의 사용 기한이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저희 우리나라가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내용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 샀을 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 버려. 예, 안 버리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 리튬이온 가전제품 이런 환급 사업도 시행을 하고 아. 이제 고효율 제품은 계속 나오는데 네. 다들 안 바꾸시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바꾸면 안 되지만 좀 적절하게 오래 쓰신 거는 바꾸셔야지 안전면이나 또 효율 면에서 또 더 이득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막 이걸 하면은 막 그러면서 막 고지서 목숨 너무 많이 나왔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명하게 예.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 소장님.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인코어드가 네. 너무 어려워서 네. 너무 제가 궁금했잖아요. 아. 도대체 뭐 하시는 곳이에요, 네. 여기서는. 네. 그래서 잠깐 여기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으니까 사물 인터넷, IoT, 네. 에너지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듣는 분들 중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IoT 시대라고는 하지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거기에 에너지가 붙으면 네. 에너지 IoT, 에너지 사물 인터넷이 당최 뭘까라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뭔가요? 이게 일단 저희가 이제 멋진 말은 다 붙여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 이미 네. 그 네. 타이틀 씨가 알았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테크놀로지도 네. 나오고 다 나왔는데. 눈치챘어요.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IoT 하면 결국은 특정 이제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연결되는 것들을 가지고 IoT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에너지 특히 전기 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관련된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유럽이나 특히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도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걔네 검침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직접 가서 검침하고 이런 걸 안 하고 그 자동으로 뭐 자기가 컴퓨터 같은 걸 들고 다니면은 검침이 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상당히 한 20년, 30년 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뭐 한국에서도 그 스마트 그리드 보급 사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되는 계량기들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보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봤던 건 뭐냐면 이게 다 네트워크가 되긴 되는데 계량기에서 이게 공급하는 쪽 혹은 과금만을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인터넷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측면에서의 뭐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뭐 IoT 계량기라는 거 이제 새로운 걸 좀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IoT를 융합한 스마트 계량기 네. 에너톡의 형식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에너톡 네. 형식 승인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형식 승인은 사실 저는 그 원래 전공이 수학인데요. 네. 그래서 수학을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수학과 왔는데 과학. 네. 네. 그래서 저희 이 계량이나 이런 거는 정말 법적으로 아주 그 강하게 규제를 받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택시를 타시면 택시 미터기에 네. 공인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네. 조작하는 게 네. 뭐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전력량계도 이거를 그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혹은 잘못된 측정되는 것들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 승인이라는 거는 그 법정 규정, 그래서 그 법적으로 맞춰야 할 규격을 맞추는 거를 형식 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이제 계량기 이런 것들에 대한 자국법을 가지고 어떤 식의 규정을 가져야 한다, 어떤 걸 맞춰야 한다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IoT 기술을 뭐 융합한 이런 계량기에 대한 추가적인 형식 승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에너톡을 그럼 어떻게 조금 확산시키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사실 그 통신 회사들하고 같이 뭐 예를 들면 뭐 LGU 플러스라든지 이런 곳과 함께 그 IoT 상품으로서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뭐 다양한 국민 DR 에너지 쉼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건 뭐 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뭐
저 뒤에 있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네. 그 사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에너지 관련된 회사 뭐 이런 것들 뭐 하고 이러는데 그 저희 딸이 맨날 도대체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에너지 절감 회사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저만 이런 질문을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네.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유튜브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아빠가 뭐 하는지여서 네. 네. 이 두 가지 꼭 한꺼번에 따님이 이걸 다 듣고 나서도 그래도 네.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잘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마지막이에요. 네. 나중에 알아들으시면 네. 정도로 이제 네, 해주셔야 이제 되겠네.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맨날 저희 와이프가 불 좀 끄고 다니라고 맨날 네. 듣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에너지 절감은 뭐 좀 포기하자 라고 하면 이제 많이 실망하시겠지만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실제 뭐 전력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중요할 때 절감했으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정말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전체 우리 발전량이 많지 않을 때 그 소비자들이 절감해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업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 작은 그 행동들, 너무 많은 작은 행동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그냥 불 그러니까 끄는 것들. 너무 작은 많은 행동들이 모여서 에너지 절감이 절감으로 이루어진다는 예,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고 지속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전기가 모자란 순간에 에너지를 절감하게 해주고 그래서 많지 않게 그 횟수가 그렇게 대신에 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이나 인터페이스나 그런 네. 것들을 만드시는 제공하는 거죠. 네. 전개가 됐나요? 아 네. 근데 저희 딸은 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는 갈 길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그 네. 국민 모티베이터 첫 번째 영상에 그 에너지 쉼표를 제가 맞아요.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그걸 보여드려.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에어컨 같은 거 스마트 가전이라고 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신 어. 회사예요. 아유, 이렇게 네. 설명하시는 거 아, 아니는데. 네. 어제 제가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한 거. 확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따님도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박 대리님.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름철 되면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죠? 에어컨은 트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네. 혹시 전기요금이 어떨까라는 걱정 참 많은데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여름철이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뭐 그 수급 대책 기간이라고 해서 그럼요. 집중 수급 대책 네, 기간. 많이 네. 쓰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요즘 그 거리두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그 시간이 많죠. 늘면서 네. 전기 사용량이 실제로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전기협회 전력정책 포럼이랑 소비자 그 시민단체인 이컨슈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월달에 한 991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정 내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는 응답이 44% 정도였거든요. 한 52% 정도는 그대로다라고 했는데 그 44%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 재택근무나 가정학습 네. 이런 것들이 는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여름철 냉방까지 되면 그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기협회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근데 전기협회 가장 큰 회원사 중 하나가 한국전력인데요. 그 한국전력에서 올해도 7월과 8월에 그 누진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진 단계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는 네. 것까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또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네. 산업부. 전력 많이 쌓아두셨나요? 네. 아, 예. 아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네. 저희가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전력수급 대책 기간이 되는데요. 이때 항상 그 피크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피크 시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7월 마지막 주나 뭐 8월 첫째 주나 네, 이럴 때 굉장히 7말 8초. 덥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냉방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제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많을 때에도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네. 준비를 할 때요.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어떤가요? 예, 올해 이제 피크 시기 전력 공급 능력이 1억 19만 킬로와트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역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역대 중에서 지금 가장 전력이 많이 확보됐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팟캐스트 산소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이란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쓱한 에너지 생활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